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곤살로 가르시아는 전방 침투와 연계 패턴에서 정교한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고, 비니시우스는 측면에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폭발적인 속도로 상대 수비를 찢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발베르데는 중원과 전방을 오가며 유기적인 연계와 탈압박 전개에 안정감을 더해준다. 전체적인 공격 템포는 빠르게 유지되며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공략하는 콤팩트한 연계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2대1 플레이와 빠른 오프사이드 트랩 돌파 타이밍은 매우 위협적인 수준이며, 음바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공격 전술은 큰 흔들림 없이 정교하게 유지되고 있다. 원정팀 유벤투스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콜로 무아니는 제공권과 문전 침투 능력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고, 일디즈는 좌측에서 빠른 돌파는 가능하지만 슈팅 정확도와 결정력에서 제한이 있으며, 맥케니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템포 조절 능력과 볼 배급 흐름에서는 불안 요소가 나타나고 있고, 3백 라인의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리며 특히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격 전개 템포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으며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박스 근처 실점 노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레알은 박스 근처 짧은 패턴 플레이와 하프 스페이스 타이밍 공략에서 압도적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고, 유벤투스는 수비 간격 조절 실패와 전방 연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주도권을 쉽게 가져가기 어렵고, 이번 매치는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응집력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뚜렷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도르트문트는 포메이션은 3-4-1-2이며 기라시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움직임에 강점을 지닌 스트라이커고, 브란트는 이선에서 볼 배급과 공간 침투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조브 벨링엄은 하프 스페이스 연계에 주로 관여하는 전개형 자원이며, 다만 도르트문트의 전술 구조는 3백 기반으로 윙백 자원이 양측면에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포백 기반 팀을 상대로는 측면 수비 대응에 불리한 구조적 단점을 안고 있고, 특히 상대가 윙어와 풀백을 동시에 측면에 배치할 경우 2대1 숫자 싸움에서 쉽게 밀리며 하프 스페이스가 허용되는 장면이 잦다. 원정팀 몬테레이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르테라메는 전방에서 순간 침투와 마무리 타이밍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며, 오캄포스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볼 운반에 능하며 풀백과의 2대1 패턴을 통해 크로스 루트를 만들어내는 데 익숙하며, 데오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압박 회피에 능하고 좌우 전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측면 숫자 싸움에서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실제로 포백 윙포워드 시스템은 3백 팀을 상대로 측면에서 반복적인 우세 전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술적 상성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의 윙백 1대1 매치업을 뚫고 크로스 찬스 혹은 컷백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르트문트는 구조적으로 측면 숫자 싸움에서 열세를 안고 경기를 시작하게 되며, 몬테레이는 이 전술적 우위를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연결로 실질적인 위협으로 전환할 수 있는 팀이며,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싸움이 아닌 포메이션 상성에서 기인한 구조적 우세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매치다. 홈팀 광주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최경록은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며 이선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중심 자원이며, 신창문은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활동량을 바탕으로 연결과 압박을 병행하며, 이강현은 최전방에서 간헐적인 침투 타이밍으로 마무리를 시도한다. 이번 경기는 코리아컵보다는 리그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일부 유스 자원들이 대거 출전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의 템포는 느리고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도 버거워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수비 집중과 실점 억제를 최우선으로 한 보수적 운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울산은 포메이션은 4-3-3이며 에릭은 제공권과 침투를 병행하는 전방 압박형 스트라이커고, 루빅소는 측면에서 빠른 템포로 박스 안쪽을 공략하는 돌파형 윙어이며, 이진현은 중원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핵심 연결고리고, 하지만 울산은 클럽 월드컵 직후 복귀한 상태이며 빡빡한 일정 탓에 선수단 체력 저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엄원상의 부상 공백까지 더해지면서 전방 전개의 완성도는 다소 떨어진 상태이며 경기 중 압박 강도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광주는 로테이션 자원을 활용해 보수적 흐름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울산은 체력 저하와 주전 부재 여파로 인해 강한 압박 전개는 어려운 상황이며 양팀 모두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추며 무득점 흐름이 정규 시간 내내 이어질 수 있고 이 경기는 연장전 혹은 승부차기로 이어질 확률까지 감안해야 하는 경기다. 홈팀 김포는 포메이션은 3-5-2이며 루이스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연계 플레이를 병행하는 타깃형 자원이며 플라나는 좌측 터치라인을 따라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돌파가 강점이며 하프스페이스 진입 타이밍도 날카롭고 디자우마는 중원에서 패스 루트를 연결하는 역할이지만 템포 조절 능력은 다소 제한적이며 전술적으로는 플라나의 측면 돌파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으며 공격 루트가 다소 단조롭다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고 경기 내내 비슷한 전개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후반전 교체 자원들도 결정적인 흐름 반전까지 기대하긴 어렵다. 원정팀 부천은 포메이션은 3-4-3이며 몬타뇨는 좌측에서 빠른 템포의 패스 연계를 주도하며 박스 근처에서 기회를 만든다. 바사니는 공간 침투와 짧은 연결에 능하지만 마무리 완성도에서는 기복이 있고 카즈는 우측에서 폭을 넓히며 크로스를 투입하는 역할이지만 과감한 침투보다는 정적인 움직임이 많고 부천은 몬타뇨 바사니 조합의 원투 패턴 외에 대체 공격 루트가 부족한 상황이며 측면 연계 외엔 중거리 슈팅도 많지 않고 후반 교체를 통한 전술 다양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 내내 비슷한 양상의 흐름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고 후반 교체 카드로 흐름을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결정력 부족과 전술 패턴의 단조로움이 겹치며 전반적으로 루즈한 전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전반과 후반 모두 팽팽한 흐름 속 무승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매치업이다. 홈팀 대구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에드가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지만 최근 활동량 기복이 있고 김주공은 좌측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공간 활용이 날카로운 자원이며 라마스는 중원과 전방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빌드업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고 하지만 세징야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창의적인 전개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팀의 결정력 의존도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고 무엇보다 김병수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뒤 전술적 색채를 완전히 반영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흐름이며 수비라인 간격 조정과 빌드업 전개 패턴에서도 여전히 어색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경기 중 전술적 유연성도 제한된 상태다. 원정팀 강원은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은 전방에서 수비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침투 타이밍이 탁월하며 김대원은 중거리포와 드리블 전개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으며 서민우는 중원 장악과 수비 커버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며 정경호 감독은 강원에서 수석 코치 경험을 기반으로 감독 승격 이후 빠르게 전술적 안정감을 구축했으며 선수 간 합도 안정화되고 있고 특히 김천에서 전역한 김대원, 모재현, 서민우의 복귀는 강원의 전력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직력, 전술 숙련도, 선수단 밸런스에서 강원이 대구를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대구는 세징야의 출전 불투명과 감독 교체 여파로 인해 아직 경기 운영에 불안정성이 짙고 반면 강원은 전역자 중심으로 라인업이 재정비되면서 전술적 응집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고 이번 경기는 강원의 상승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홈팀 FC 서울은 포메이션은 4-4-2이며 클리말라는 폴란드산 폭격기다운 반박자 빠른 슈팅 감각과 문전 움직임으로 점차 전술에 녹아들고 있고 정승호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며 링가드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 터치와 슈팅 전환 타이밍이 날카롭고 기성용 이적 이후 전술의 중심이 다소 흔들리긴 했지만 최근 김기동 감독은 명확한 전방 중심 공격 루트를 정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수비진에서 활약 중인 요르단 국가대표 야자는 제공권 방어와 대인 마킹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북의 타깃형 스트라이커 콤파뇨를 꽁꽁 묶었던 맞대결 경험도 존재한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수비 블록과 전방 속공의 전환 타이밍이 정교해지고 있고 김기동 감독은 기성용 이적 이후 흔들린 여론을 반전시킬 강한 동기부여로 이번 경기에 임하고 있다. 원정팀 전북은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뇨는 헤더 장악과 페널티 박스 안 제공권 경합에 능한 자원이지만 활동 반경은 제한적이며
송민규는 좌측에서 돌파와 크로스에 관여하고 있으나 최근 체력 저하로 퍼포먼스 기복이 심화되고 있고, 강상윤은 중원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전개 속도에서 다소 느린 템포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포옒 감독은 시즌 내내 주전 혹사 수준의 기용을 이어가고 있으며 7월 여름 더위가 본격화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체력 누적이 경기력 저하로 직결되고 있고, 공격 루트는 콤파뇨 중심의 단조로운 구조이며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다. 기성용 이적 여파로 흔들렸던 서울은 이제 클리말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술 구심점을 만들고 있고, 반면 전북은 혹사 누적으로 인해 체력 저하와 전개 불안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경기는 서울이 전술 응집력과 심리적 동기에서 앞서는 만큼 승리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김기동 감독이 팬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잡고자 하는 승부처다.